예고해드린 대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대표로 선출되신 거 좀 며칠 지났습니다만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 홍철호 정무수석이 들고 온 난 이번에는 받으셨더라고요. 어떤 생각으로 받으셨던 걸까요? 언론에서 이번에 받았다 나오는데요. 지난번 홍철호 정무수석이 들고 왔을 때도 그 난은 받았습니다. 네, 맨 첫 번째는 정무수석이 온 게 아니라 배달로 보내와서 네. 저희 당 의원들이 모두 이건 참 곤란하다 해서 반납을 했다면 정식으로 정무수석이 저희 가져온 것은 받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홍철호 수석하고는 좀 얘기 좀 나누셨어요? 공개, 비공개 면담이 있어서 서로 대화를 했고요. 네. 저는 이 문제를 풀려면 대통령실에서 중요한 몇 가지 부분은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에 대해서 홍철호 수석께서는 말씀 그대로 전달하겠다 이 정도의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어제 조국혁신당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이제 발족시켰잖아요. 예. 혹시 그러면 홍철호 수석과의 대화에서 혹시 이 관련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근데 홍 수석께서도 그 소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셨죠. 예. 그래서 저희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전하겠다. 홍철호 수석의 네네. 말은 그런 것이었습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럼 그 특위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이 특위를 띄운 이유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창당을 하고 선거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선봉에 서서 3년 너무 길다라는 걸 외쳤지 않습니까? 네네네. 실제 3년 너무 길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호응해 주셨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690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 실제 그럼 선거가 끝나고 국회가 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선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받아들일 생각은 1도 없어 보이고 지금 계속 이런 또 민생 경제 등등에 있어서 국정 기조를 또 바꿀 생각도 없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전 이제 이 3년 너무 길다란 말을 저희는 탄핵 또는 퇴진 이런 여러 가지 경우 수를 포괄한 말로 쓰고 있는데요. 지금 탄핵이든 퇴진이든 일종의 헌정 중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헌정 중단에 이제 비용 혼란이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권의 그런 국정 기조나 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지금 현재 정치나 우리나라를 바라본 태도를 생각했을 때 헌정 중단이 가져올 비용보다 이 정권 조기 종식의 이익이 훨씬 큰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그 경로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앞으로 두고 봐야 되지만 저희가 창당 시기에 저희 내세웠던 3년 너무 길다라는 건 초심을 지키면서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겠다 이런 의사표시입니다. 사실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엄중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충분히 그에 대한 근거와 국민적 공감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다 지금 충족이 돼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완벽히 충족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지금 총선 전은 물론이고 총선 후에도 보시면 그 이른바 그 해병 카톡방 대화라거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자신들끼리 폭로하는 거나 등등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국정농단의 혐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적 물증은 아니지만 그 냄새와 연기가 막 밖으로 삐져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냄새와 연기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보면 거의 대부분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가만히 그런 물증이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야당으로서 정치적 행동을 해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권에서 균열이 더 생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언론의 취지도 점점점 가열차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 속에서 과거에 박근혜 탄핵의 결정적 증거가 됐던 태블릿 PC가 있는데 제2, 제3의 태블릿 PC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지금 바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과 비교한다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결국은 핵심적인 그러니까 결절점은 태블릿 PC로 상징될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글로 향해 가고 있다고 보고요. 향해 가고 꼬리가 있다. 밟혔다고 봅니다. 비유를 쓰자면 예. 꼬리가 밟혔고 꼬리가 노출되었는데 예. 꼬리를 잡고 저희가 지금 당기려고 하는 거죠. 당기는데 아직까지 몸통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저희는 잡은 꼬리를 놓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통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건 제보입니까? 수사입니까? 둘 다인데요. 예. 지금 수사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데 예. 그래서 저희가 특검법 또는 특검이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네. 특검이 아닌 수사기관 같은 경우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지금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최병 특검이든 저희가 새로 제출한 윤석열 수사 외압 특검법이든 간에 예. 특검이 통과되면 뭐 각종 태블릿 PC가 튀어나올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 특검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럼 네. 자신들도 바로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예. 특히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자신들이 과거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일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어떤 일로 갈 건지를 알기 때문에 즉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국정농단의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예. 꼬리는 이미 드러났거든요. 예. 그래서 막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언론의 보도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MBC건 JTBC건 여러 단독 특종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왜 나오겠습니까? 균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제보도 저희가 이제 그 제보센터,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저희가 개설을 했는데요. 네. 그래도 아직 첩보 수준이지만 즉 구체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이제 첩보 수준이지만 네.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할 생각입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제보가? 어제 겨우 저희가 공개를 했는데 예. 하나씩 들어오는데 물론 아직까지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대표님께서 균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으니까 좀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박은정 의원이 윤석열 특검법을 지금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보면은 최소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이탈을 해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지금 다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안팎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이제 그 분출이 되기 시작을 했냐면 네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이른바 제3자 특검법을 빨리 발의해라. 이런 이야기가 분출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네네. 오히려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박은정 의원이 이제 준비했던 윤석열 관련해서는 윤석열 수사 외압 특검, 네. 그다음에 그 외에 과거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보완해가지고 도이치모터스건 명품백이건 또는 이제 삼부토건 이건 뭐 양평고속도로건 그걸 종합한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법 법안 문제 말인데 네.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문제 전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사실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용이었다고까지 의심을 하고 있는데 네. 본인이 이미 당대표가 됐어요. 그럼 또 특히 자기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최소한 10명 이상이 됩니다. 네. 법안 발의를 하려면 10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즉각적으로 한동훈 자신은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한동훈 개 의원이 10명 이상이 되는데 그 10명 이상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법안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딱 대표가 되자마자 바로 뭐라고 했나 하면 특검 추천을 누구로 하든 관계없이 특검 법안은 원내대표 소관이다라고 딱 발을 뺐습니다. 저는 실제 그 한동훈 표 특검 법안, 즉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특검 법안이 제출될지 네.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로 미뤄볼 때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 발의를 주도할 생각이 없음은 거의 확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저는 어제부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즉 자기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발을 뺐다는 거죠. 물론 원내대표가 그걸 제출할 생각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나 용산 입장은 어떠한 특검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거를 저항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김종민 새로운 비례 원내대표가 지난 수요일에 네. 그 민주당을 제외한 야 6개 당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도입에 나서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상설특검법이 지금 이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도 상설특검법을 플랜 B로 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던 걸 제가 봤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 하면 상설특검법을 내게 되면 국회 운영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회 운영규칙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 모두 추천한 쪽으로 바꾸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 또는 김종민 의원의 계획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여당 국민의힘은 바로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겁니다. 네네. 헌법재판소로 가서 그 결정이 나기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특검 임명을 미룰 겁니다. 네. 그 특검 가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상설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이 가동된다가 아니라 실제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지될 수 된다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법안 내용을 잘 보시면 법안이 아니라 상설 특검법 내용을 잘 보시면 예. 특검 말고 특검보가 또 있는데 특검보 임명은 또 법무부가 하거든요. 네네. 근데 현재 법무부는 뭐 법무부 장관 포함해서 법무부 핵심들이 철저하게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겠다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특검보를 임명할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럼 대표님 말씀을 정리하면 상설 특검보다는 별도 특검으로 가야 되고 별도 네, 특검도 이제는 최상병 특검법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네. 그럼 돌아오겠죠, 국회로. 그럼 다시 재의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3석이 아니라 4석, 5석. 예. 어느 순간 8석을 돌파하는 순간이 오겠죠. 혹시 그 윤석열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하고는 좀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 원내대표단 사이에서 일정한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소위에 부의되어 가지고 네. 서로 논의를 해서 법안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이 윤석열 수사외압특검법은 저희만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네. 그리고 민주당은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어제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조만간 법사위에서 그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윤석열 수사의 외압 특검법, 네. 그리고 이미 그 부의가 되어 있는 한동훈 특검법 이렇게 해서 3개의 특검법이 논의될 것이고 어느 것을 먼저 본회의에 올릴 것인가를 아마 협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예. 김건희 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라는 예.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대국민 사과를 변호인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다? 그게 무슨 대국민 사과고 게다가 그 변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 김건희 씨의 사과가 조서에는 안 적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기재 안 됐다고 했어요. 예. 기록에는 전혀 적혀 있지 않은 겁니다. 즉 공식적 기록상으로는 김건희 씨는 사과하지 않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그 대신 변호인이 나와 사과를 했다고 말합니다. 네. 나중에 논쟁이 있을 때 문제가 되게 되면 그 변호인이 그냥 알아서 처리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형적으로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라고 보고요. 네. 일단 사과를 했건 안 했건 하려면 실제 나와야 되고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네. 오히려 더 문제는 과거 검찰은 뭐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모두 전직 대통령도 모두 예외 없이 검찰청사로 불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새벽에 전세버스 타고 김해에서 서초동까지 올라오고 헬리콥터가 생중계했습니다. 예. 근데 국민이 선출되지 않는 영부인인데 대통령보다 더 예우를 해줬거든요. 네. 게다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저를 거론해가지고 김건희 씨 조사는 조국 수사하고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네. 물귀신 작전인데 저는 서울중앙지검 동부지검에 몇 번이고 오라는 대로 다 가서 출석해서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 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어제 오마이뉴스가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대표님? 예, 저도 받고 오마이뉴스에 저한테 멘트를 요청해서 짧게 몇 말씀 드렸습니다. 그 오간 그 메시지 중에 정경심 구속 지시한 게 문통입니다. 문통에게 가장 충신이 윤 후보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봤습니다. 문자를 봤더니 김건희 씨가 정말 책략과 이간질에 능한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분이더군요. 아, 예. 아주 정치적 능력,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 있는 사람이고 부분적 사실과 부분적 허위를 섞어가지고 자기와 자기 남편의 그 입지를 정당화하는데 매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유시민과 조국을 갈라치게 하고 문재인과 조국을 갈라치게 하고 문재인과 이해찬을 갈라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간질하는 발언을 최 목사한테 흘립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을 했던 것 같은 관련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임명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경심이 울고불고해서 임명했다. 저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지어내서 하는지 또 뭐 유시민이 조국의 적이다. 유시민이 조국을 이제 결국 수사하도록 만들었다. 그것도 정말 기가 막히는 거짓말이라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간질 차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책략 이간질에 매우 능한 사람이다. 이런 분이 영부인이었고 이런 분이 영부인이고 이런 분이 검찰총장의 부인으로서 수사에 개입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였습니다.